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라펀드에 그래도 타출기에는 있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매월 월 배당을 주고 있는 라의 최근 배당 삭감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0.119를 주던 배당을 10월달부터 0.118, 0.118 이렇게 주기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 배당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배당금은 전월 대비 약 40% 감소하는 발표를 시행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어떻습니까? 주가는 16.87불에서 12.62까지 무려 25%나 폭락하는 정말 고배당 주식 투자에서 보기 힘든 그런 주가 하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에서 도대체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본다면요. 제가 라의 영상을 추천한 게 22년 9월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2년 9월과 현재의 9월, 그러니까 거의 1년 차이죠. 1년 차이에 라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살펴봤더니요. 총 자산이 1.41년에서 9억 9,800만 달러로 무려 40%나 감소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 자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손실을 봤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반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 7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31일 주가가 폭락한 8월 31일까지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이 발표 내용을 공부를 했었다면 라 주식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 투자하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가 어디입니까? 네, 모닝스타입니다. 모닝스타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라의 가격과 자산과의 갭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었죠. 전 세계의 ETF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이 모닝스타만 한두 번쯤 모니터링을 했다면 이렇게 과하게 벌어진, 그러니까 주당 자산 가격과 실제 주가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판단됐으면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죠. 자, 반대로 GOF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약간의 프리미엄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자산과 가격이 일치하게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배당 삭감 발표였지만 이미 그 징후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고배당을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네, 리턴 오브 캐피탈이죠. 자, 리턴 오브 캐피탈 비율이 최근 1년간 라 같은 경우는 69%나 발생하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반면에 GOF 같은 경우는 55.9%밖에 안 됐죠. 자,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 상황에서도 GOF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 그러니까 리턴 오브 캐피탈 없이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수익이 두 번이나 발생했죠. 자, 그런데 라는 계속해서 리턴 오브 캐피탈밖에 발생하지 않았고 캐피탈 게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 주식을 투자할 때 첫 번째는 픽스드 인컴에서 들어오는 배당 수익, 그리고 캐피탈 게인, 채권을 사고 팔면서 들어오는 수익,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만이 10% 이상의 배당을 줄 수가 있는데, 자, GOF 같은 경우는 캐피탈 게인이 중간중간 발생했었고 라는 최근에 전혀 발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그러니까 라는 채권을 사고 팔 때 최근 많은 손해를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봤더니요, 과거에 안전자산 BBB 이상의 비율이 8.1%였는데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라의 BBB 이상의 비중이 18%로 올랐습니다. 자, 거의 2배 가까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였는데요. 자,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네, 맞습니다. 과거에 CC 그리고 정크본드 이런 자산들을 팔아치웠다는 것이죠. 자,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정크본드 가격은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이거를 잘 보유하거나 반대 포지션을 갔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팔아버리고 좋은 우량 자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라는 채권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지금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라 펀드는 앞으로 채권 시장이나 경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자산을 더 보유하겠다 라는 방향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100원을 주고 샀다면은 중간에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금리 차이 때문에. 하지만 만기가 되면 다시 100원을 돌려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크본드를 싼 가격에 팔았다는 것은, 정크본드를 100원이 아닌 80원에 팔아치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정크본드가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해 보이고 빨리 팔아치워야 되는 그런 자산이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뒤늦게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망할지도 모르는 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라고 자기들이 떨어진 가격에 판매를 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쪼그라들었는데 자산이 이렇게 쪼그라든 게 발표한 게 바로 7월 31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8월 30일 날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한 달의 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라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계속 가져갈 거냐, 유지를 할 거냐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죠. 자, 그 판단은 간단하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모닝스타에서 자산과 대비의 갭,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고배당들을 서로 비교만 잠깐 했었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사태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회사는 반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560만 달러나 이렇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기준 1300만 달러 수수료를 받아갔는데 거의 뭐 적게 받아간 게 아니죠. 갑자기 화가 나려고 하네요. 자, 저는 높은 비중으로 RA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23년 6월까지 10.7%의 비중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라의 비중을 7월 달부터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모 회사한테 갖다주는 수수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의 프리미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산 대비 프리미엄은 보통 레버리지를 쓰는 CEF에서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 GOF도 마찬가지죠. 자산 대비 프리미엄이 일부 껴있죠. 왜냐하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자, 그런데 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도하게 벌어졌고 결국 배당 삭감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가의 하락이 실현된 것이죠. 자, 제가 라 주식을 처분한 것은 물론 자산 대비 프리미엄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좋은 고배당 주식을 찾았다는 믿음입니다. 제가 라와 GOF 비중을 전부 처분하고 SVOL에 비중을 담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토탈 리턴을 비교해보면 SVOL이 오히려 스파이보다 토탈 리턴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빅스 지수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고배당 ETF가 굉장히 참신하고 수익률이 좋다,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한 것이지, 만약에 SVOL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마 GOF와 라를 일정 지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ETF와 CEF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장 참여자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 CEF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자산 대비 가격을 조정해주는 참여자가 거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SVOL 같은 경우는 ETF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의 차이를 좁히려는 증권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SVOL은 가격이 자산과 거의 동일시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ETF 투자하는 것은 주식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네, 라를 계속 제가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좋은 SVOL 자산을 투자를 했고, 여러분들이 이 고배당 CEF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자산과 가격이 레버리지 프리미엄만큼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산과 가격의 괴리가 시장 참여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고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라도 실질적으로 자산 발표와 실제 주가 하락은 한 달간의 갭 차이가 있었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라의 자산 판단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정크본드의 자산 가치가 하락했더라도 이 자산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죠. 자, 그런데 우량 자산으로 너무 대거 옮긴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이 많고 부자면은 고배당 ETF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고배당 ETF는 정말 소액 투자자에게 단비와 같은 상품이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상품이죠. 우리가 이런 상품을 안 들고 주식을 투자하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배당은 더 나은 상품이 있다면 미련을 버리고 갈아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산 대비 주식 가격이 너무나 벌어졌을 때, 그리고 떨어져 버린 자산 가치를 너무나 쉽게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정크본드를 팔아버리고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는 앞으로 저금리 시대가 올 것이고, 그렇다면 정크본드 가격은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더욱더 우량 자산을 모아가는 모습,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라가 맞을 수도 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저는 SVOL에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빅스 변동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SVOL. 앞으로 이 주식이 잘 될지 못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SVOL이 비슷한 선물에 콜과 풋을 쓰는 상품이 많아지면 아마도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참신한 ETF고 과거에도 자랐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은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고금리 시대에서 이제 슬슬 저금리 시대로 갈 타이밍입니다. 물론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 3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가는 시대에는 반드시 자산, 현물,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사기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내년 반감기 그리고 월가의 본격적인 현물 ETF 진출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수십 배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나중에 뒤늦게 포모되지 말고 최소 비중은 가져가는 게 어떠냐 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중보다는 3에서 5% 이 정도의 비중은 들고 가는 게 어떤가 라고 1순위로 권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자, 저금리 시대로 돌아가면 자산은 다시 폭등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부동산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고배당 채권입니다. 자, 지금 투자하기 저는 굉장히 좋은 구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라와 GOF 같은 고배당 채권입니다. 왜냐면은 정크본드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자산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그런 고배당 펀드 중에서 아직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크본드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는 고배당 펀드를 골라서 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저금리 시대로 갈수록 좋은 자산 증가율 플러스 높은 고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미국채죠. 자, 국채 지금 투자하기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채보다 오히려 주식 자산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금리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미국채에 투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확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수십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기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처럼 연간 20에서 30%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고배당 채권 그리고 주식이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혼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어렵고 외로운 길을 미주해석과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